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오늘 지수가 또 한 번 쉬어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갈 길이 바쁜데 미국 증시가 좀 발목을 잡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오전 발표된 소식에 따르면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다는 소식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연 2.75%로 2년 4개월 만에 금리가 2%대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도 전문가님의 진단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정재훈 전문가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재훈 전문가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반도체, 또 창투사, 로봇 섹터에서 눈에 띄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다뤄드리면서 고민을 함께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가 좀 빠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엇갈린 흐름이기도 합니다만 코스닥은 계속해서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11% 내리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현재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세를 양시장 모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나흘째 빠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좀 올해 들어서 달려왔던 지수여서 어제 오늘 쉬어가는 게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거든요. 이 조정이 언제까지 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조정이 언제까지 올지를 알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겠죠? 지수가 단기적으로는 좀 제법 올라왔어요. 소통하는 공간에서는 변곡점이다라는 부분들을 미리 좀 말씀을 드렸었죠. 20일경에 좀 아마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변곡점이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근데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은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작년 시기와 지금 시기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 이유가 연기금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는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작년 4분기 하반기 때부터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은 계속적으로 올라갔지만 한국 시장은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키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상승이 좀 필요하다라는 분들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어제까지 2차 전지 쪽 섹터가 상당히 좀 강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어제 에코프로 머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절반 정도는 챙기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왜 챙기라고 얘기를 했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제 따라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뭐 할 말이 없겠죠. 왜 따라가고 그러느냐. 뭐 요 정도만 좀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섹터별로 좀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오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죠.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신고가 이후에 다시 한번 매물 소화를 거치고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조선 섹터나 방산 섹터들보다는 지금 조선 쪽은 조금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제법 올랐기 때문에 기간 조정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이외에 이제 섹터별로 좀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뭐 로봇 쪽이라든가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탄소 쪽이라든가 그 이외에 우주항공 쪽 양자, 자율주행,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좀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2차 전지 끝났나?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안 끝났습니다. 2차 전지. 사야 될 겁니다.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또한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26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죠. 그 상황에 따라서 반도체 쪽에 등락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차트예요.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어내렸잖아요. 그죠? 근데 올라간 게 없습니다.
지수는 제법 올라갔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못 올라갔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못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죠. 굵직한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조정 받을 때 매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7만 원 위에서 매수를 해 놓고 기다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단가를 낮추세요.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것 같고요. 못 올라가도 6만 5천 원대 위로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자사주 매입도 아직까지는 남아있죠. 그러한 부분들이 지수를 그러니까 이 종목에 있어서 하방 경직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뿐만 아니라 조선 쪽이나 방산 쪽이 계속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추세가 일단 깨졌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그나마 괜찮은데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좀 약하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삼성중공업은 좀 견조합니다. 섹터 내에서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이나 방산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뭐가 있을까 이거를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투자 마인드로 좀 봐야 되겠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이미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섹터들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눈치가 빨라서 그런가 PD 양반은 그 부분들을 종목군들을 슬슬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투자의 마인드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향후에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많이 못 올라가 있던 섹터들 반도체 2차전지 말할 필요 없고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도 선별적인 강세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금리 인하 단행했죠. 미국의 국채금리도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제약바이오 섹터도 흐름들이 좀 괜찮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섹터들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쪽은 아직 끝난 부분들은 아니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다른 후발 종목군들은 치고 나간 종목군들도 있지만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를 노려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섹터들 중에 너는 어떤 걸 제일 중요시하게 보니? 라고 물어보시게 된다면 저는 여전히 반도체와 2차전지 쪽을 보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조정을 받았을 때에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수는 진짜 세요. 강합니다. 3월 달에 이벤트가 좀 있다고 그랬죠. 3월 중순경에 동시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전에 정치적인 그 리스크 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3월 말에는 공매도 재개가 있습니다. 아마 이 3월 전후로 해서 시장이 조금 크게 변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달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점까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많이 밀려야 2580 깨질까요? 2580 정도도 안 깨질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2600선도 좀 지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할 필요성은 없고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그동안 제법 올라서 이제는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 전문가님께서는 이미 지난 21일부터 공부방을 통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수는 강하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지금을 추가 매수의 적기로 바라봐도 괜찮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른 변동성 대비해가야겠고요. 또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를 봐야 하는가 그 섹터에 대한 힌트들은 저희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얻어가겠습니다.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섹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변압기 쪽 보고 싶은데요. 이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노이즈는 여전히 있긴 합니다만 시장에서 또 가장 강한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기도 합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데이터 센터 투자에 따라서 이 변압기 등의 전력 기반 장비를 수출하는 국내 업체들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짚어주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유틸리티 기업 중에서 또 신규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축소 우려를 표현하는 곳이 없다라는 점까지 함께 언급이 되었는데요. 전문가님, LS 일렉트릭은 좀 워낙 올라 있잖아요. 그렇다면 변압기 쪽에서 어디로 시선 둬야 할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글쎄요. 많이 올랐죠. 변압기 쪽에 있어의 수출 부분들은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이게 AI로 인해서 촉발된 그런 흐름들이죠. 미국 시장에 있어 전력에 대한 수요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노후화됐던 부분들에 있어서의 교체 주기와도 맞물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종목은 많이 올랐어요. 차트를 보시면 현대일렉 많이 올랐죠. 효성중공업 많이 올랐습니다. LS일렉도 후발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나서 눌림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밸류적인 측면을 한번 볼까요? 올해 3,900억 가까이 LS일렉 같은 경우는 실적을 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냈죠. 올해 2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밸류가 그렇게 좀 비싸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2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HD 현대일렉 마찬가지예요. 큰 폭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형 섹터가 한 해에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섹터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선반영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 기업들을 봐야 될까? 월봉 차트를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10개월 선자리대를 지지를 하고 있어요. 나는 만약에 짧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10개월 선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5개월 선을 좀 지지를 하고 있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가 좁혀져 있는 상태에서의 기간 조정이에요. 여기에서 더 한번 치고 나갈지 시세를 마무리하고 중기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일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주가적인 측면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LS일렉 같은 경우도 이격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면 전력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된다라면 오히려 LS 쪽 같은 경우가 못 올랐잖아요. 그죠? LS일렉은 올라갔어요. 근데 LS 같은 경우는 못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런 쪽을 좀 봐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땐 이런 쪽이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전고점 자리대 요 29,000원, 29,000원 이하 28,000원, 요 61선 자리대에서는 한번 접근해 볼 만 한 그런 자리대이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법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재룡전기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재룡전기는 이미 꺾인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 이뿐만 아니라 이제 전력 쪽, 전선 쪽 같은 경우도 좀 봐야 돼요.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을 기록하면서 쌍봉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전고점 자리대와 61선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우선 기본적으로 12,000원 자리대까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 보이겠죠? 근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하반 경직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지금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체력이 조금씩은 떨어지는구나라는 느낌이 좀 있을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힘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V자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중바닥형의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들어간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지금 21선 자리 때는 꺾여 내려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다시 주고서 되밀릴 때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계속적으로 순환매는 좀 나올 거예요. 순환매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저는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좀 더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이격이 좁혀지는 그런 타이밍을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그런 타이밍을 기다리게 된다라면 한 3월 중순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깁 쪽으로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일부 선반영이 되어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오히려 조정기를 겪을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만큼의 이 강한 탄력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신규 진입은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한국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를 집어내기도 했거든요. 이 목표가를 30만 원까지 잡아주기까지 했는데 이 변압기와 AI 반도체 쪽을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글쎄요. 이미 뭐 HBM 쪽에 있어서는 올해 판매되는 부분들도 다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 최근에 주가는 어떻죠? 그렇게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딥시크에 대한 영향이 하이닉스 쪽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고사양의 반도체가 필요했는데 딥시크로 인해서 그런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불이 좀 사그라든 그런 상황들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SK하이닉스 좋아요. 좋은 그런 상황이고 올해 실적도 좋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더 올라줘야 되겠죠. 더 올라줘야 되는 측면은 맞겠지만 안정적인 측면으로 보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하이닉스 쪽보다는 삼성전자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삼성전자단의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좀 더 낫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데이터 센터의 최고 수혜주다. 그러면서 목표가 30만 원이다. 걔네들은 고무줄입니다. 올라가면 쫙 늘렸다가 빠지면 쫙 목표가 낮추고 그런 습성이 있죠. 목표가 대놓고 올려놓고 나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목표가 믿지 마시고요. 다만 쌉니다. 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 포인트를 SK하이닉스 쪽을 본다라면 저는 20만 원 이하 자리대, 뭐 19만 원 초반 자리대가 좀 좋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괜찮게 나올 거예요. 괜찮을 건데 이제 컨센서스가 중요하겠죠. 향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뭐 이런 전망치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고사양의 HBM과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쪽의 주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하이닉스 계열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삼성 계열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해주고는 계시지만요. 안정성까지 함께 고려를 한다면 삼성전자나 삼성이 투자한 계열 그룹들을 함께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짚어주고 계십니다. 혹시 SK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20만 원 그 아래 가격대를 매수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조정세가 좀 확인이 됐는데 오늘은 다시 고개를 드나 싶기도 한 모습입니다. 삼성이 참전을 한 이후에 또 이렇게 흐름이 바뀌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SKC, HB테크놀리지, 캠트로닉스 다 상승하는 모습이거든요. 유리기판 쪽은 우리가 또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유리기판 쪽도 이제 시작의 원년이에요. 우선 SKC 차트를 좀 봅시다. 요 자리대가 중요하겠죠. 요 최근 들어서 이 저점 자리대 13만 8천 원 요 자리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요 13만 8천 원에서 13만 원 자리대, 요 자리대가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 자리대가 지지가 된다라면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상승 시도가 좀 나오겠죠. 근데 SKC도 제법 올랐죠. 못 올라가 있던 삼성전기를 좀 보게 되면 삼성전기는 뒤에서 이제 후발로 올라가고 있죠.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추세적인 대응으로 진행을 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투자금을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하고 수익금으로만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반등 타이밍이 나올 때가 됐죠. 21선에 대한 지지형이에요. 대부분 다 오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뭐 JNTC라든가 이런 기업들 전부 다 21선에 대한 지지형이에요. 5일선에 대한 저항을 막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HB테크놀로지 마찬가지인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이 부분들을 따라 들어가야 될까?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단 21선이 아니죠. 이제 21선이 좀 지지가 되는 부분들이죠. 만약에 이 21선 자리대가 이제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1차 상승기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21선 이탈 혹은 어제 저점 이탈을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잡고 보면 좋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SKC 쪽 계열보다는 삼성 계열이 조금 더 폭이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JNTC 같은 경우는 이게 못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해외 IR을 하기 전에 이거 선행매매 같아요. 지금 수량으로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 2월 중순경에 좀 제법 들어왔던 물량이 이 해외 IR을 앞두고 나서 선취를 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투신애들 물려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요 21선 자리대가 전고점 권역이잖아요. 이 자리대를 매물 소화를 좀 하게 된다라면 여기에서 반등 시도가 좀 나오겠죠? 근데 5일선 자리대는 가파르게 꺾여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그럼 5일선 자리대가 들어놓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런 시점을 단기 타겟으로 좀 잡아봐야겠죠. 그러면 오늘도 괜찮은 흐름들이 보이지만 내일 정도 다시 봐야 되겠죠. 만약에 내일 한번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5일선을 타고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이 돌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조정을 좀 받을 때 뭐 21선 자리대, 요 자리대는 뭐 1차 매수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단 종목을 좀 매수를 할 때 원샷 원킬러 한 방에 잡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항상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면 되는데 3번 1, 2, 3 요렇게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면 돼요. 만약에 오늘 정말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JNTC를 만약에 24,500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칩시다. 전고점 권역이고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 그래서 24,500원에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원샷 원킬로 매수했다가 밀려버리면 당황하게 되겠죠. 그러면 밀려버리게 되면 61선 자리대 이 자리대 2차 매수를 해놓게 되면 단가는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반등이 나오고 다시 되밀리더라도 매수가 위로는 올라갔다가 밀릴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구간은 한 방에 사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로 종목을 포트를 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은 길게 보게 되면 3월 동시만기 때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기 때까지는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까 요걸 고민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매수를 한다라면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가게 된다라면 그 어떤 종목이라도 매수를 할 포인트는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많이 오른 바가 있는 유리기판 쪽은 추세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일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봐야겠고요. 또 한 번에 전량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분할로 매수하는 것의 중요성 다시 한번 기억해 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이야기 나눴으니까요. 이번에는 또 지수의 상승을 주도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섹터인 2차 전지 쪽도 봐야겠습니다.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좀 흔들렸던 탓인지 오늘 국내 2차 전지단도 그렇게 강세를 크게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관련 호재들은 몇 가지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이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에 장착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고요. 또 삼성 SDI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와 함께 협업하면서 고성능의 로봇 전용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겠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님, 이러한 소식들이 본격적인 실적으로 좀 나타나야 할 텐데 그 기간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봐야 될까요? 글쎄요. 테슬라 지금 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 쪽도 계속 이슈가 좀 되고 있죠. 근데 반대로 테슬라 주가는 약하죠. 최근에 오너 리스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설레발을 친다고 해야 되나요?
원망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다 잘라버렸죠. 그러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점점점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테슬라 주가가 320불 정도대를 좀 지지를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자리대가 121선 자리대거든요. 요 자리대에서는 한 번쯤 1차 매수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 121선 자리대가 지금 324불 정도 되는데 320불대 정도면 충분히 1차 매수는 가능해 보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2차전지 쪽으로 좀 넘어와서 보게 되면 2차전지 쪽 섹터가 어제까지는 좀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줄줄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올라간 게 뭐 있나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 뭐 올라간 것도 없고요. 삼성 SDI 올라간 것도 없고요. LG 엔솔 얘는 좀 올라갔다가 매물 소화 저항 구간에 좀 걸려 있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최근 들어선 차트를 돌리고 있습니다. 정배열이네요. SK 이노베이션 완전 정배열. 지금 그러면 얘가 왜 정배열이 갔을까를 고민해 봐야겠죠. 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머티 저항대에 부딪히고 있죠. 최근 들어서 6만 원대 있다가 10만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거는 참 어리석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절반 매도하시라고. 그리고 그럼 매도했으면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굳이 따라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올라가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못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 BM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 마찬가지로 올라간 것도 없습니다. LNF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죠. 결국은 2차전지 쪽 섹터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점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상한 종목군들 말고요. 이상한 종목군들은 보지 마시고 좀 괜찮은 애들, 나는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포스코 계열이나 에코프로 계열 이쪽으로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정말 뭔지 몰라도 좀 괜찮은 것들 좀 단기적으로 해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 라고 한다라면 글쎄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요 한번 봐보세요. 동아기업 계속 죽어나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뻥 하고 튀죠. 자, 요걸 보라는 게 아니라 요 시기를 봐보세요. 언제 올라갈지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차트들이 지금 2차 전지엔 되게 많아요. 첨보, 하나기술 이런 거 봐보세요. 하나기술, 첨보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종목들이? 그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 WCP, 성일하이텍 한때는 폐배터리니 뭐니 하면서 난리던 회사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못 가고 있죠. 근데 이걸 매수를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호가를 보세요. 호가. WCP 호가, 이 매도 호가를 보세요. 이거.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매수를 못하게 합니다. 첨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다가 한 방에 이렇게 치고 간다니까요. 이렇게 한 방에.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어디에? 2차 전지와 반도체. 긴가 아닌가 지나보면 알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2차 전지는 기저효과라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리고 3월 초에 인터배터리 얘기 나오겠죠. 거기서 뭐 얘기 나올까요? 전고체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다시 상승을 해 나가고 있겠죠. 그럼 뭐가 따라갈까요? 매력적인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따라갈 수 있는 모양새가 될 거고 한농, 화성이도 따라가겠죠. 그럼 이런 흐름들만 갈까요? 필 에너지도 따라가겠죠. 근데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 이걸 프로그램을 보고서 매수를 했는데 빠져서 불안하다고 종목 상단까지 올렸고
걱정하지 말고 더 사라고까지 얘기해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매도할 이유가 없고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2차전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 시에 관심 있게 좀 보시고 그리고 반도체도 올라갈 거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단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라고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테슬라에 대한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께는 또 121선 자리대에서 1차 매수는 가능해 보인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주셨는데요. 3월에 인터배터리 박람회에서 나올 전고체 관련 이야기들도 함께 기대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못 오른 종목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2차 전지 섹터이기도 합니다. 어떤 종목이 좀 좋을지 전문가님께서 방송을 통해 공략해 주셨던 부분도 있는데요. 이 종목도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자막 함께 참고해 주시면서 전략 세워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세비캠 관련해서 또 종목 상담이 들어와 있어서 짚어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세비캠 2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2차 전지와 폐배터리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바닥을 좀 오래 다진 모습이었고요. 추세 전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이었는데 오늘 4.35% 빠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세비캠 현재 19,110원대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네요. 어떤 전략을 추구하면 좋을까요? 뭐 전략 뭐 필요할까요? 보유죠 뭐. 이것도 비슷하죠. 자, 요 기업이 지금 보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역별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러다가 보게 되면 이 친구를 보면 항상 121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샌가부터는 61선도 못 넘어가는 그런 종목이 되었습니다. 이쪽 구간과 지금 구간은 다르죠. 하락 추세대를 이제 벗겨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121선의 저항을 받고 있던 이 종목이 이제는 121선이 들어 누워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면 이거 거래량만 다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뭐 걱정을 하고 그러실까? 아, 실적이 걱정돼요. 실적 이미 지나간 거죠. 62억 적자. 그죠? 컨센도 없습니다. 컨센도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 부채도 별로 없어요. 괜찮습니다. 재무구조 나쁘진 않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대는 2만 원대 중반 이후까지도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굳이 쫄아야 될 이유 없고요. 그냥 보유하셔도 매수가 위에서는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나 여력이 있다 라고 하면 추매 타이밍을 어디서 할까? 뭐 한 18,000원대 중후반? 뭐 중반부터는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추매 타이밍을. 그러면 제법 수익 좀 날 것 같습니다. 그러하니 여력이 되신다면 추매도 고려해 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캠 같은 경우 반드시 또 매수가 위까지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보유하시는 전략도 괜찮겠고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18,000원 부근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나왔던 이슈들은 모두 로봇과 좀 관련이 있었습니다. 로봇에 들어갈 고성능 배터리를 만들겠다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로봇 생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제는 약간 조정이 나왔던 로봇단이었는데 그런 일시적인 조정들은 좀 우려할 필요가 없을까요?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는 거는 당연하겠죠. 자, 테마의 끝은 뭔지 아세요? 뭔가요? 제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리로 빠질 거예요. 주가가 그렇게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조금 가슴 아프신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 그 코로나 때 한번 볼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신풍제약입니다. 얼마나 매수를 많이 했을까요? 이 4,000원짜리가 21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그 당시에 요 자리대에서 매도하고 나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뒤지게 먹었거든요. 이게 더 갈 건데. 코로나 치료제 나오는데 나중에 곡소리 난다 얘기해도 안 들어요. 이 주가가 지금 20만 원대 있던 주가가 9,000원 됐습니다. 9,000원. 여기서 산 사람들 여기서 손절할 수 있을까요? 때려 죽여도 손절을 못 합니다. 평생 가는 거죠. 저는 이 주가는 다시 못 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마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럼 돌아와서 로봇 쪽 섹터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냉정하게 실적 나오나요? 네, 안 나옵니다. 삼성이라는 거, 삼성의 품에 안겨서 프리미엄을 부과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실적 중에서 이게 로봇 섹터들 중에서 실적 나오는 섹터들은 몇몇 개 안 됩니다. 뭐 SPG라든가 이런 기업이 대표적인 그런 상황이 대표적인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웬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나옵니다.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투자한 기업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거 LG 쪽이잖아요. 그러면 뭐 SBB 테크 같은 경우도 못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대기업 계열의 종목이란 말이죠. 엔젤 로보틱스 마찬가지죠. LG 쪽이잖아요. 시메스 얘도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얘는 SK 쪽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보게 되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SK텔레콤이 지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얘도 적자입니다. 여러분들 적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올해는 적자 축소죠. 자, 한 가지 더. 가정에 로봇 청소기 다 있나요? 로봇 청소기. 이제 어느 정도 좀 갖추고 계실 겁니다. 중저가 나오니까. 휴머로이드 로봇 뭐 중국에서 보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 한대요. 그거 집에 놓을 수 있습니까? 그 여력 되세요? 저 못 놓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싸요. 자, 우리나라 공장 자동화 순위 로봇을 사용하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왜? 공장 자동화 때문에 그래요. 협동 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휴머로이드 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테마적인 그런 부분이 좀 크다고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개화가 되는구나라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프리미엄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 안정적이거나 하게 된다면 공장 자동화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보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뭐 뉴로메카라든가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올라간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뉴로메카라든가 두산 로보틱스 이런 거 조정받았을 때는 오히려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엔젤 로보틱스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봐도 괜찮겠지만 막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있죠.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부담스러워서 접근을 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로봇 쪽이 끝났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섹터 내에서 오른 종목이 있고 못 오른 종목이 있어요. 저는 사라고 한다라면 저는 못 오른 쪽에 섹터 내에서 못 오른 종목을 좀 보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고 종목군들은 제가 좀 몇몇 개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찾아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 장세가 강했던 섹터들의 끝은 결국 제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섹터가 유망한 만큼 그 안에서 좀 옥석가리기를 하면서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을 공략해보자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이 그러면 공략할 만한지는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부방에서 알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로보티즈 상담도 좀 들어와 있는데요. 35,4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0%입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 로봇주들의 강세와 함께 좀 고점을 찍었던 모습이었는데 현재는 약간 내리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좀 기다려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35,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노보티즈를. 단기로 봤으니까 물어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욕 좀 겁 좀 줘볼까? 요거? 자, 요거 깨졌습니다. 요거 3만 원도 깰 수 있습니다. 요거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 31,000원 요 저점 깨지면 아마 3만 원 깰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면 이 올라간 폭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조정을 받느냐, 띡 하고 보면 거의 절반이죠. 상승폭의 절반. 그죠? 요 정도 때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어. 그럼 3만 원대, 3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5,000원대에 아마 요 날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요 날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다 싶으면 매도하고 나올 줄도 아셔야 돼요. 단기 대응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그게 돈 버는 길입니다. 자, 반등이 나오게 되면 35,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요거 가장 이상적인 건 요거 지지하는 거예요. 요 자리대를 지지를 하고 여기에서 박스권에서 매물 소화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걸 넘어가든가 쌍봉을 만들든가,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그러면 35,000원대니까 36,000원 위로는 한번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욕심내지 마시고 챙기면서 보세요. 괜히 또 매도 안 했다가 3만 원 깨고 내려가고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추매해야 되나요? 이런 거 묻지 마시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36,000원대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 챙기면서 하고, 이렇게 올라간 것들은 눌림목을 충분하게 받은 그런 종목군들을 보자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더. 요 빨간색 선이 21선이에요. 21선. 요게 돌아서줘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서줘야 돼요. 그렇게 돼서 주가가 요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평균이 이렇게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맞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21선 저항 맞고 밀릴 수도 있어요.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36,000원대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비중 너무 많아요. 줄이면서 다른 종목을 좀 보자, 아니면 조정을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를 꼽자면 지지를 받은 후에 매물 소화를 이뤄내고 반등이 나오는 것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그래도 꽤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36,000원 가격대쯤에서 탈출 기회로 삼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함께 고려해 주셨습니다. 지금 T-로보틱스 관련해서도 종목 상담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11,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입니다. 지금 T-로보틱스 같은 경우 추세는 좀 정배열로 돌려놨고요. 다른 로봇주들에 비해선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바가 없습니다. 지금 비중이 좀 30% 정도 들어가 있어서 섣부른 추가 매수는 어려우실 수도 있겠는데 전문가님의 조언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T-로보틱스 1.94%대의 하락이네요. 지금을 추가 매수하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렇죠. 지금은 추가 매수하기엔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11,000원대, 11,000원 언저리에 좀 매수를 했잖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크게 밀려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니까 매수가 위 이거 매도할 수 있을 거예요.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11,000원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요 12,000원 돌파 시도 다시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요 자리대 돌파 시도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좀 챙기면서 하시되, 그리고 보니까 한 번에 30%를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시장이 계속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중기 조정 사이클로 들어가면 몇 개월 동안 또 시장 지수 밀릴 겁니다. 이거 원샷 원킬로 이렇게 사는 거 즐겼다가 나중에 진짜 큰일 납니다. 요 미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 번에 저 20-30%씩 한 번에 사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될 거고요. 이거 몇 개월 뒤에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T-로보틱스는 그래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신 거니까 12,000원대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때 분할로 좀 챙기면서 나오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다려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2,000원 가격대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온다면 수익 챙겨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반복적으로 강조해주고 계신 부분 분할 매수 포인트 항상 기억해 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지금 2차전지 관련 종목 상담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역시 2차전지 쪽으로의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성우하이텍 6,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입니다. 2차전지 부품 관련 기업이기도 한데요. 2차전지 종목들 대다수가 그러하듯이 역시나 좀 바닥을 오랫동안 확인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2차 전지 눌릴 때 추가 매수하라고 계속 강조해주고 계시잖아요. 언제를 그러면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봐야 돼요? 성우하이텍은 2차 전지 쪽보다는 자동차 부품 섹터로 봐야 됩니다. 우선 자동차 부품 쪽에 있어서는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는 미국 시장에 공장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성우하이텍은 공장이 있을 거예요, 미국 쪽에. 그런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현대차하고 GM하고 협업을 하죠. 공장에 있어서 공유를 하죠. 그런 부분들이 성우하이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는지를 좀 봐야 돼요. 자, 6,700원에 매수를 했어요. 6,700원에 매수를 했다라면 지금 매수하고서 지금 밀렸습니다. 뭐 굳이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럴까요? 추매해서 단가 낮추면 되지. 얘가 실적이 안 나오나요? 아니면은 고평가 구간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게 왜 걱정을 하고 그러죠? 추매하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계속 횡보할까봐 여기서 그건 모르겠고요. 어찌됐든 주가가 싸잖아요. 추매 타이밍 잡아야죠. 비중도 10% 갖고 있어요. 10% 더 사요 이거. 그러면 평단은 6,000원까지 다운되네요. 이 가격에 지금 10%를 더 사도. 그러면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락의 시발점부터 절반. 미니멈으로 따져봐도 6,000원 넘어가네요. 미니멈으로 봐도. 그럼 여기서부터 하락이 시발점이 됐으니까 이 자리대만부터 따져봐도 7,000원짜리대입니다. 뭘 걱정하고 뭐가 고민이어갖고 이걸 매수를 못하는지 모르겠으나 추매 타이밍 잡으세요. 잡아서 단가 낮추세요. 그럼 최소 매수가 위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 현재 주가. 그럼 그 자리대에서 팔까 말까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우하이텍은 자동차 쪽의 이슈와 더 긴밀하게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이 관세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덜 받으려면 미국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성우하이텍은 미국에 생산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크게 의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성우하이텍 10% 정도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창투사 관련 섹터들도 강세를 보여줬죠. 어떤 이야기가 들려왔나 했더니 마이크로소프트와 AMD가 손을 잡고 국내 생성형 AI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메타 쪽으로의 이 스타트업 투자가 이야기를 또 끌어왔었는데 오늘 한 번 더 비슷한 이슈가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님, 국내 스타트업들의 러브콜을 보내는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창투사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보유자 영역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죠? 뭐 단기 이슈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모든 섹터들, 창투사의 모든 기업들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슈를 가지고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로만 흐름들이 좀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캡스톤 파트너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신규 종목군들이 상장을 했던 그런 이슈가 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럼 컴퍼니 K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그런 사항들이고요. 이거는 개별 이슈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지금 구간에서 갭상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서 팔아야 되나 그런 구간들을 정하는 게 좀 낫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게 테마성의 흐름들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종목장인데 그나마 지금 움직임이 좀 덜 나온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뭐 대성창투라든가
린드먼 아시아 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흐름들이 좀 나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종목군들 너무 올랐거나 변동성이 좀 심한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아마 LB인베스트 이쪽도 영향이 좀 있을 거예요. 단기적인 이슈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늘 저가 그 자리대 혹은 241선 이탈을 손절로 잡고 접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별적 이슈로 또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보유자들이 매도 시점을 고민하는 측면이 더욱 적절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